그건 바로 유희왕 시리즈다. 유희왕 시리즈 근본 중 근본 그 자체인 유희왕 듀얼몬스터즈도 사실 방영 당시에는 작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스토리적으로도 꽤나 허술했으며 서로의 배틀 페이지 룰도 제대로 안 지키고 주인공이 엑조디아 원툴로 이길 것 같으니까 엑조디아를 없애놓고 주인공과 같은 천년 아이템을 들고 있거나 전생과 관련 있어야 사용 가능한 사만신을 내서 사만신 원툴 아무튼 사만신 꺼내서 이김. 이걸 푸른 눈의 백룡 성애자 가이바를 제외하면 회차 내내 반복하고 사만신 등장 이후 아템은 결말에서까지 사만신을 꺼내려다가 유이조차 아템한테 사만신 원툴 세기 하면서 이미 꺼낼 거 알고 있었다 시즌. 황금 개봉이는 죽은 자의 소생이었다 하면서 사만신 원툴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으며 엔딩 메시지 자체는 호평받는 깔끔한 엔딩으로 마무리는 잘했다는 평가받는 듀얼몬스터즈. 방영 당시에 애니 자체는 작품도 있고 혹평도 받고 사만신 원툴의 흥행 성적도 그 당시 방영하던 다른 애니들이 너무 강력해서 유희왕 듀얼몬스터즈는 평균치 정도라서 듀얼몬스터즈 엔딩 이후 반응은 카드게임만 남기고 갈 것 같았으나 GX가 애니화 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GX 나올 당시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았다. 하지만 GX는 뜻 자체도 제네레이션 넥스트 확실히 주제에 맞게 세대 교체를 생각보다 잘했고 GX의 캐릭터와 관련된 카드 컨셉들은 준수했고 학원물인 만큼 성장이라는 주제에 충실했지만 듀얼몬스터즈는 성장 중심이 아닌 메인스트림이 있는 스토리 중심이었다는 차이점이 있고 GX는 메인스트림이 없다 보니 스토리 자체도 뜬금없이 산으로 가버리고 엔딩도 급발진이 심했다. 캐릭터도 무리수가 심하게 들어갔지만 그만큼 개성이 생겨서 호불호가 갈렸고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다이도 뜬금 우주로 가는 무리수와 함께 갑자기 이 세계로 떨어지고 결말부 역시 화력충의 각성과 패왕 주다이 자폭 주다이와 유벨의 병맛 합체 마무리라서 애니 스토리와 엔딩 자체는 혹평을 받긴 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카드게임 자체는 GX가 견인했지만 애니 자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반응 역시 GX를 보니 듀얼몬스터즈의 스토리와 엔딩은 명작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GX도 사실 듀얼몬스터즈에 비해서 못 나온 편이지 유희왕 팬덤 측에선 충분히 명작 취급을 받는다. 당시 방영하던 다른 애니들이 당시의 전성기를 달리거나 너무나도 강력했던 나머지 시청률은 듀얼몬스터즈를 방영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다음 시리즈인 5디지가 더 큰 무리수를 던지면서 오토바이 폭주족 기믹으로 나와버리니 GX 시리즈를 완전한 명작 반열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GX 역시 명작이 될 수 있었다. GX 시리즈 이후 5디지가 애니화 된다는 소식에 나온 반응 역시 매우 안 좋았다. 하지만 훨씬 나아진 작화와 더불어서 기존의 밝은 분위기의 유희왕이 아닌 어두운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가진 미래 시점의 스토리. 메인스트림이 잡혀있어서 스토리 자체도 전개가 조금 느리긴 했어도 초반 전개는 호평을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 주요 캐릭터들의 에이스 카드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매우 호평을 받았으나 5디지라는 애니메이션 제목 자체가 5마리의 용의 파편을 가진 시그너라는 이야기인데 정작 5디지의 시그너 드래곤은 6마리다. 이외에도 다크 시그너 편에서도 설정이 붕괴되면서 스토리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는데 다크 시그너 편 이후 스토리는 갑자기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으로 급전개. 듀얼몬스터즈의 문제점이었던 사만신 소환처럼 싱크로 소환 위주의 날빌 남발이 심해졌고 이외에도 떡밥을 많이 뿌려놓고 정작 회수하지 않은 떡밥도 많으며 엔딩조차 그냥 인류의 멸망 열심히 맞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리얼리스트 밈만 남고 메시지는 있다가 사라져버린 졸작이 되었고 듀얼몬스터즈 GX 시리즈는 밝은 분위기에 적당한 스토리로 저연령층 시청자를 많이 붙잡았지만 갑작스럽게 다음 작품은 어두운 분위기인지라 적응하지 못한 저연령층 이탈이 심했다. 그래서 5디지를 보고 나니 GX는 메시지도 있고 캐릭터도 개성 넘쳐서 좋았고 저연령층 유비 유입도 많이 끌어모았다라는 호평과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5디지도 수작으로 만들 만큼 졸작이 나와버렸는데 그건 바로 제알이다. 5디지는 그래도 성인층이 유입되게 만든 수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알은 장점이 더 나아진 작화 말고는 없다. 듀얼몬스터즈를 거의 그대로 바꾸리한 스토리의 악역들의 갱생 연출도 빈약한 데다 이유 없이 듀얼 한 번 하고 나니 갱생하는데 그런 빈약한 갱생 연출을 제쳐도 악역이 너무 많고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캐릭터의 문제점이 따로 문서화가 되기까지 안 그래도 5디지에 들어가서 싱크로 소환이 나오고 더 복잡해진 유희왕 카드게임에 엑시즈 소환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타났고 엑시즈 몬스터를 또 진화시킨다는 엑시즈 체인지 개념까지 등장해서 카드게임상으로 봐도 복잡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시청률은 전작과 비슷한 정도의 시청률이고 유희왕 팬덤 사이에선 그래도 5디지급에 가까운 수작으로 평가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희왕 시리즈 희대의 망작이자 GX의 스토리를 대충 바꾸리하면서 망한 나크 5가 나오면서 제알은 질질 끄는 스토리도 아니었고 작화도 수려했고 피지컬까지 필요한 게임이 아니라 카드 딸깍 싸움이었고 사기 카드들이 있었어도 서로가 사기 카드 들고 있는 사기치는 사기꾼들만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밸런스도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메시지와 캐릭터 성격도 일관적으로 쭉 그대로 이어갔고 아크5는 전작 능력도 오지게 하는데 제알은 전작 능력은 한 적도 없고 제알은 막장이었지만 나름 용두삼이 엔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초반엔 전개가 듀얼몬스터즈와 비슷한 흐름이라 흥미로웠지만 이 작품은 대놓고 사두삼이다. 아니 그냥 뱀은 될 수 있을까? 지렁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시리즈다. 그렇게 유희왕 팬덤 사이에서도 최악의 작품으로 뽑히면서 처참히 망했고 제야를 수작 반열로 올려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크5라는 망작이 나온 탓인 걸까? 기대감이 떨어져버린 유희왕 시리즈에서 브레인즈는 생각보다 작품은 괜찮게 나왔지만 이 작품은 안 그래도 캐릭터의 덱 테마도 개성이 없는데 오리지널 카드 게임마저도 안 그래도 복잡했었는데 룰을 개정해서 더 복잡해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오리지널 카드 게임 매출 성적도 아크5 때보다 더 안 좋아진 데다 브레인즈 방영 중에도 카드들의 외지널 카드 게임화는 꾸준히 이뤄졌는데 다른 시리즈에 비해 주연급 조연의 활약도 적고 듀얼 횟수도 적어서 듀얼을 한두 번밖에 안 한 조연들의 카드까지 껴서 만들어야 스타터 덱을 겨우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애니는 아크5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캐릭터 덱 테마가 개성도 없는 망작이 되면서 아크5의 작품은 망작이라도 덱 컨셉과 테마 자체는 괜찮았다라는 재평가를 받게 해줬다. 참고로 브레인즈 이후 스타터 덱 재고 처리를 못한 것인지 종영 이후 더 이상 오리지널 카드 게임에 새로 나올 스타터 덱이 없다.